땅에 전쟁의 포성이 묻고 전숭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에서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양전사들. 전승세대는 물론 이 나라의 민은 이 역사의 화폭 속에서 우리의 조국해방 전쟁에 대하여 자주 추억했으며 되새겼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TV 촬영가를 해오면서 전승세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역사적 화폭을 통하여 전하곤 했습니다. 그럼 가열초절하고 참혹했던 이 전쟁, 피로써 안아온 위대한 전승사를 역사의 화포로 남긴 사람들은 과연 누구들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에는 오늘의 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전신인 국립영화 촬영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당 역사도 수록하고 또 예술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 비상회의를 여시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 침범자들을 소탕하자라는 역사적 연설을 하셨고, 바로 그날로 민족보위성에 정군 촬영반을 조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만이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중요 방송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촬영소 전원이 앞마당에 모였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방송 연설을 하시었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동지 방송 연설을 듣고 굴기 모임을 가졌다. 모두가 전선으로 탄원했다. 우리들은 촬영기를 정비하고 생필름을 끊어서 필름통들에 놓고 흥분된 마음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은 정군 촬영가였던 최순웅 동지가 전후에 남긴 해석록 중의 일부입니다. 이 최순웅 동지는 전쟁 전 기간 정군 촬영반의 세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짤막하게 남긴 글이지만 우린 이걸 통해서 전쟁 전 기간 그들의 정군 활동을 비교적 방불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제일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로 선발된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26일에는 벌써 군복을 입고 그 어느 정군 취재진보다 먼저 전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직은 청소한 공화국의 청소한 촬영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품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함이 새겨진 특별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전 전선의 정군 촬영과 정군 기자들의 신변과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줄 때 대한 최고사령부의 전신 지시문이 하달됐습니다. 포탄 실은 차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군 촬영가들만은 평양을 떠날 때부터 위대한 수련님께서 저지가이신 자동차를 타고 신변호위를 맡으니 군관과 함께 권총을 차고 떠났습니다. 그때 일진으로 저지된 촬영가들이 그 대원은 12개 반으로 된 24명이었습니다. 당시 국립영화 촬영소에는 기록영화반과 예술영화반으로 된 2개의 제작 집단이 있었는데 일진으로 기록영화반의 촬영가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된 1950년 11월부터는 국립영화 촬영소 안의 모든 촬영가들이 정군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 제1진이 떠나던 당시 그 촬영가들이 일부는 새 민주조선 건설로 들끓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기록영화 새조선을 그 창작하느라고 멀리 출장지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6월 26일 저녁 촬영가들이 그 첫 대어가 떠날 때는 아직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1진으로 나간 정군 촬영가들은 전선 서부와 동부 그리고 중부 이렇게 3개 방면으로 진출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촬영그들을 총창처럼 틀어진 정군 촬영가들은 일제히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추격으로 원수들을 무찌르며 질풍같이 서울로 육박해 나가는 인민군 부대들을 따라 차를 달렸습니다. 정군 촬영가 최순웅의 회상 중에서 대호가 개성을 지날 때 갑자기 아처로운 비행기 소리가 들리더니 2대의 적 비행기가 기청 사격을 보고됐다. 급히 차에서 뛰어내려 과수원 속으로 피했다. 밀보리밭 여기저기에 쓰러진 농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둥중한 포격 소리들도 계속 들려왔다. 아, 전쟁이로구나. 이때야 처음으로 전쟁 상황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들을 가다듬었다. 기세충천한 인민군 부대들을 따라 정군 촬영가들은 동두천, 개성, 의정부의 연이은 해방전투들을 수록하고 서울 해방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서울 시민들과 문화재 안전을 위해 이른 새벽에 일제히 개시된 서울시가전. 정군 촬영가들인 최순웅, 고인길전은 진격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선두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정군 촬영가 고인길의 회상 중에서 땅크부대 선두서열에는 항일투사 출신 여단장과 문화부 여단장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소대문 형무소를 깔아뭉개는 것을 찍으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노도와 같이 진격하며 선두 땅크들이 소대문 형무소의 담벼를 부시고 애국자들을 해방하는 격동적인 장면들을 찍었다. 그때 우리는 찝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찍고 차에서 뛰어내려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달리면서도 찍었다. 사실 전장에서의 촬영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정군 촬영가들에게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땅크 여단장이었던 유수 동지와 문화부 여단장이었던 안동수 동지는 촬영가들의 신변을 위하여 첫 땅크에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촬영가들은 집차를 타고 서울시가전에 급히 달려갔는데 그만 한 발 늦어서 인민군 형사들이 계례중앙청에 공학을 띄우는 장면을 애쓰게도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학기를 휘날리는 장면만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순웅 동무를 비롯한 정군 촬영가들이 일생의 후회였습니다. 김인도 동지는 전승 60돌수를 만난 2013년 당시 정군 촬영가들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는 한생을 영광스러운 우리 당 역사 수록자의 한 사람으로 감높은 삶을 누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28일 11시 30분
영적 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대구 최순용 동지와 거인길 동지를 비롯한 이 정군 촬영가들은 대개가 서울 시각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최순용 동지는 키가 작고 단단한 체구를 가진 서울 출신의 그 촬영가였는데 외놈들 밑에서 가진 총대와 묘시를 받아가면서 촬영 기술을 배웠던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진정한 민족의 영화를 창조하고 싶어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의 품을 찾아 공화국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민주조선 건설에 역사 속에 열정을 바쳐가다가 정군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해방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집자를 타고 서울 지가를 종횡무진하면서 패주하는 괴뢰군의 패전상은 물론 해방된 서울의 거리거리에서 인민군대를 환영하는 그 시민들이 일방적인 환호며 또 온 서울 바닥에 청년 학생들이 다 돌출나선 듯한 우영군 입대와 전선탄압, 인민위원회 복구, 토지개혁 실시, 정치공작대원들이 눈부심하던 또 평양에서 떠난 첫 통일열차의 서울역 도착, 정말 통일이 다 된 듯 끌어넘치는 고리와 광장과 집회장들의 모습들을 이어이어 찍어나갔습니다. 한편 전선 동부와 서부에 진출했던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미군이 조선 전선에 나타나기만 해도 전선 상황이 순간에 달라질 것이라고 희떡게 짓거리며 일본에서 오산 개선으로 긴급 출동했던 스미스 선견대의 처절한 괴멸상과 우리의 영영한 해병들이 미제의 중순양한 볼티모어를 격침시킨 주문진 앞바다에서의 장쾌한 전투, 홍진구와 강릉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의 전투 실황들도 크나큰 흥분 안고 수록했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해방된 서울에 즉시 국립영화촬영소 서울 출장소를 내오고 서울이 해방된 지 이틀 만인 6월 30일에는 첫 전시 15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제작했습니다. 미숙했지만 싸우는 조선의 첫 역사 기록 영화였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해방된 서울에서 진보적 영화인들과 함께 싸우는 조선의 첫 전시 15인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편집했습니다. 그들은 뒤따라 나온 전선 공작반 성원들과 함께 전시 15 제작을 다 거치면서 완성된 필름들을 평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영화관들과 극장들에서 전시 15와 함께 전쟁 전 우리의 영화와 기록 영화들도 광범하게 이렇게 상영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최고사령부 영사실에서 그들이 올린 전시 15 조국 통일을 위하여 제1호를 몸소 보아시고 맨날 만족해 하시면서 남진하는 우리 민군 부대들의 전투 성과를 널리 소개하여 15영화의 전투적 기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군 촬영가들의 취재 활동을 잘 보장해 줄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감격과 격정으로 이어지는 역사 수록의 드바쁜 나날이 흘러가던 7월 16일 전선사령부에 들렸던 최순홍 정군 촬영가는 뜻밖에도 서울에 친히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영화 제작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낯을 익히셨던 촬영가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군 촬영가들의 활동 정령을 일일이 물어주시고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겠다고 한강다리와 철교까지 폭파시켜 뒤늦게 도주하던 괴뢰군의 무리 주검을 낸 미제의 악랄한 만행도 다 찍었다니 정말 잘했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의 가르치신 대로 지금 감격과 환희로 들끓는 서울시의 모든 곳을 다 촬영하고 있다는 그의 격정이 넘친 대답도 기쁨 속에 들어주시고 동무들이 만든 전시 15를 보았다고 장하다고 하시며 정군 촬영가 동무들은 언제나
싸우는 인민군대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투 장면들을 잘 찍어서 인민군대의 영적 투쟁 모습을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고 진격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할 수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촬영가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몸조심하고 수고하라고,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며 떠나는 촬영가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었습니다. 싸우는 인민군대와 언제나 함께 있으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정군 촬영가들은 그 길로 남진하는 돌격 서열들의 앞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포구를 뚫고 그날 밤중으로 도하 부대들을 따라잡은 그들은 인민군 전사들의 간구한 금강 도하 전투를 수록했습니다. 불퇴에 선 최정 방어선이라고 떠버리며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금강철교까지 파괴하고 발악하는 미제와 피의 결사전을 벌린 금강야간도하 전투. 사방에서 물기둥이 솟고 정포탄이 피어도 쏟아졌지만 이들은 조명탄의 불빛에 언뜻 수면이 밝아질 때마다 인민군 용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훗날 세계가 크나큰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대전 지역의 대포위 작전. 모든 촬영가들이 대전 해방전투 수록에 합세했을 때 고인길조 촬영가들은 몸소 전방에서 대전 해방작전을 진두지휘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을 가장 생동하게 수록하기 위해서 바로 대전 시가의 동남쪽 퇴로를 차단하고 완전 포위한을 형성할 임무를 지닌 서울 제4보병사단 18연대를 정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척지법 쓰듯이 험한 산바로 타고 오르고 골짜기를 가로지르면서 론산에서부터 대전 동남부에 이르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120리를 달려서 적들이 퇴로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촬영가 동무들이 10리나 늘어진 우리 연대의 행군대열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50리는 더 달렸을 겁니다. 정군 촬영가들도 대전시가로 돌입하는 인민군 전투원들과 함께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촬영기를 총대 마냥 옥석에 틀어쥐고 총폭탄이 우박치던 전장을 종해무진했습니다. 적과 간의 총격전이 격렬한 마당에서 인민군대에 의해 파괴되어 내던져진 적 탱크 하나는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전어가 됐습니다. 탱크 시창으로도 찍고 유쿠를 방패 삼아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우리 정군 촬영가들이 쓰던 촬영기는 바로 이런 이전 소련제 촬영기 아이모였습니다. 이 촬영기에는 내가 필름을 30m 정도 장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필름을 장진하거나 또 바꿀 때에는 꼭 검은색 주머니에 손을 요가지고 이렇게 장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초 동안에 24카트, 0.5m 정도 찍힌다고 할 때 장진한 필름 30m를 가지고 1분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그리고 이 아이모 촬영기는 필름을 장진했을 때는 6kg 정도인데 폐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감은 탭을 가지고는 최대한 30초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우리 나어린 인민군 병사에게 포로된 미24 사단 사단장 니인의 말로 그가 벗어던진 장성모도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기어이 찾아내요 승리의 화폭으로 남겼습니다. 이 장면들은 오늘도 역사의 화폭으로 그날의 승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들은 신흥호 동지가 찍은 것입니다.
신흥우 동지가 후에 조선기력광역 촬영소 총장 사업을 할 때 그때의 나날들에 대하여 자주 세세대 촬영가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 전사는 한나란 씨의 군대에 나온 자기 고향 친구가 보라고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미군놈들을 완전 포위선멸한 자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사기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소박한 말과 굴이었지만 거기엔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승리의 신심이 넘친 모습들이 다 비껴져 있어 놓치지 않고 화면들이 담았다고 합니다. 정군 촬영가 신흥호. 전쟁 전기간 불타는 전선을 정군한 그는 전후에도 기록영화 촬영관, 조선기록과학영화 촬영소 총장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당 역사 수록의 길에 한 생을 불같이 바쳤다. 이 대전해방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후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인민군 전사들에게 감사문과 축하 전보도 보내주셨고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정군 촬영가들의 공적도 높이 평가하시어 그들이 군사칭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주 촬영가들은 상위로부터 대위로, 조 촬영가들은 중위로부터 상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51년 건군전이 이팔절을 맞으며 주 촬영가들은 다시 대위로부터 소자로 승격되었습니다. 대구로, 진해로, 부산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되어 제1선 부대들에서 내달린 정군 촬영가들의 무비의 희생성에 의하여 수원 해방전투, 낙동강 전선의 치열한 격전장들, 여수 남해 전선의 전투 실황, 전선 중부와 동부의 주요 도시 해방 전투 장면들도 연이어 이렇게 역사에 남겨졌습니다. 여기에 1951년 8월 8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니은 2회분에 걸쳐서 정군 촬영가들이 투쟁에 대해 실었는데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개방 전쟁이 개시되자 모두 전선 촬영관으로 출동하여 일선 전에서 카메라를 돌렸고 때로는 직접 손에 수류탄을 들고 적에게 육박했던 것이다. 전장에서 정군 촬영가들의 임무는 물론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 장면을 훌륭히 촬영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결코 촬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하다가도 때로는 쓰러진 전사들의 총을 쥐고 그들을 대신해서 원수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날렸으며 수류탄을 들고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최순웅, 황안조, 신흥호 등 많은 정군 촬영가들의 위운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군 촬영가 홍일송 동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홍일송 동무는 소백산 전투에서 직접 수류탄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웠으며 낙동강 전투에서는 전호에 설치한 카메라가 적의 포탄에 파괴되자 2개의 카메라를 하나로 조립하여 촬영가 고인길 동무와 함께 다시 전선으로 나갔다. 그는 치열한 포항 전투에서는 진격하여 들어오는 인민군대의 영영한 모습을 촬영하려고 인민군대보다 앞질러 적진에 잠입하였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2일간이나 바람에 떨어진 감을 주워 먹어가며 포위망을 뚫고 나온 사실이 있다. 그는 포항 전투에서 적들이 상륙하는 지점 400m까지 접근하여 조밭에 은폐하였다가 적의 표식이 뚜렷한 수성 선박과 적 부대에 전동하는 광경을 촬영하였으며 적의 병력 장비를 정찰하는 임무까지 완수하였다. 신문은 그들의 빛나는 공헌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951년 4월과 5월에 고용규, 류만춘, 최순웅, 홍일송 등 5명의 촬영가들에게 국기훈장 제3급을, 박경원, 황안조, 신흥호, 홍윤걸 등 8명의 촬영가들에게는 군功메달을 수여했다는 소식도 실었습니다. 전쟁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전시 15가 80여 편이나 제작되었다니 정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제작한 전시 15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정말 귀중한 자리들이라고. 유료 편식 묶어서 기려 영화라도 만들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몸소 한 편 한 편 지도해 주셨습니다. 전설이 멀어질수록 하룻밤에도 수백 리를 달려온 필린들은 당시 평양시 하당리에 있는 국립영화 촬영소에서 그날 밤으로 현상돼서 전시 15들과 함께 기려 영화들로 편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전시 15와 전시 기록 영화들은 100여 편씩 복사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모아주신 이덕영사대에 의해 싸우는 전선과 후방에서 연일 상영되며 인민들과 군인들의 투쟁을 고무했습니다. 이 영화 화면들에서 병사들과 인민들은 원수에 대한 증가를 1100배로 가다듬었으며 자기의 사명감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낙관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시 15영화, 기록 영화, 그 다음에 전쟁 전 영화들을 많이 돌렸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우리 수령님이 건강하시고 정력이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군인들은 그저 1100배의 용기가 나고 신심이 넘쳐서 매 전투마다 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오늘도 잊지 못하는 피의 락동강. 그 가열처절한 전투들에서도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언제나 인민군 용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낙동강의 불사조들과 함께 피해 낙동강을 도와하던 그때 일을 자주 추억하곤 했습니다. 촬영가들은 뗏목을 타고 함께 도와하면서 촬영을 하였는데 뗏목을 밀다가 물속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지 못하는 전사들을 보면서 촬영가들은 이를 악물고 촬영기를 더욱 억세게 들어잡고 그 피해 결전을 수록했습니다. 전쟁 노병 강동구의 회상 중에서 촬영가를 온몸으로 맞고 총을 쏘던 박동무가 치솟는 물기둥과 함께 물에 빠졌다.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냥 물살에 밀려갔다. 파편에 맞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 빨리 촬영가를 실은 뗏목을 무사히 강디 안으로 밀고 가야 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임무였다. 이렇게 수록된 한 카트 한 카트의 화면들이 그대로 살아 오늘 우리 승리의 화폭이 됐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언제나 싸우는 인민군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피의 결전장을 수없이 넘어오면서도 그들은 승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싸우는 조국의 모습을 모두 수록하라. 이곳은 정군 촬영가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내시면서 하신 위대한 수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군 촬영가들은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제1선에서 달리던 신흥호, 김희주, 최순웅, 고인길 조를 비롯한 많은 정군 촬영가들이 낙동강 너머까지 진출했다가 후퇴했는데 그들은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전투도 하고 식량공작도 함께하고 또 부상병도 얻고 나르고 험진한 산발을 타고 넘으면서도 필름을 아껴가며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촬영기와 자기들이 찍은 필름을 목숨보다도 귀중히 끌어안고 돌아왔습니다. 정군 촬영과 신흥호의 회상 중에서 산청 개선에서 적들의 포위에 들었다. 나와 김희주 동무는 어떤 경우에도 권총의 총알을 한 알씩 남기기로 했다. 만약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찍은 필름을 단 한 카트도 원수들에게 넘길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군당 방공호 바닥을 파고 촬영기와 필름을 유지에 싸서 파묻기로 했다. 우리는 죽어도 필름은 살아남아야 했다. 날이 어둡자 우리는 육사동무들에 의해서 다행 포위를 뚫게 되었다. 그러나 후퇴의 길에 오른 매동무들의 종황은 가기했다. 촬영기와 필름을 땅에 묻고 포위를 뚫고 온 동무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화면들이 바로 낙동강 도하전투 장면들이다. 인민배우 왕선아의 회상 중에서 너무 지쳐서 옷자락에 달린 단추조차도 무거웠다. 그래서 코트자락의 장식들을 모두 떼버렸다. 그런데 양독 부근에서 우리 대호에 들어선 2명의 군관들은 무엇인가 묵직하게 들어있는 배낭을 2개씩이나 메고 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기관단총을 메고 있었다. 그들도 몹시 지쳐 있었는데 우리를 부축해주기까지 했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들은 대구까지 나갔다가 후퇴에 들어오는 정군 촬영가들이라고 했다. 배낭 속에는 촬영기와 필름통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정군 촬영과 최순웅의 회상 중에서 전라도 남원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곳 해안선을 지키다가 지휘관을 잃은 150여 명의 군인들을 만나 함께 후퇴의 길에 올랐다. 10리도 못 가서 꽁무니에 달린 적들과 계속 전투를 하며 행군해야 했는데 하루에 이런 싸움을 7 내지 8번 할 때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중대를 지휘해달라고 했다. 전투 지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이 대호를 이끌고 기어이 김일성 장군님 품을 찾아가야겠기에 밤이면 군용 지도를 놓고 연구를 하며 행군 노종을 잡고 그들에게서 싸움하는 법을 배우면서 태백산 줄기를 따라 북으로 향했다. 62일 만에 자강도 전천에 이르러 육보병 사단을 만나 중대를 인계할 때에는 우리 대호가 약 800명에 달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제2전선이 형성되자 정군 촬영가 김희주 동지는 적이 정신 깊이 전개된 제2전선 부대들과 스스로 운명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영적 투쟁 모습과 또 빨산 투쟁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의 사진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역사에 숱한 자료를 남기면서도 자기 사진조차 남기지 못한 그런 정군 촬영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북상하는 인민군 부대들을 따라 후퇴했던 신흥호 동지를 비롯한 일부 정군 촬영가들은 다시 제2전선 부대들을 찾아 적구천리 사선을 넘어갔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들이 가슴속에서는 제2전선 부대들과 인민유격대, 발산들의 투쟁을 기어이 수록해야 한다는 오직 이 하나의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력사의 기록으로 남은 제2전선부대 용사들의 모습도 이렇게 적후천리 사선을 해치운 우리 정군 촬영가들의 헌신적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적후에 남아있는 정군 촬영가들의 생사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최고 사령부에 도착할 때마다 그들을 보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그 모습이 지금 또 눈에 선합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정군 촬영가들이 전선을 넘어 찍어보낸 제2전선 부대 전투원들의 투쟁을 15영화로 보시고 우리 정군 촬영가들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이 같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신변을 잘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한두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그들에게 이훈의 날개가 됐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전전선의 재진격과 함께 질풍같이 내달리는 인민군 부대를 따라 청천강 일대에서의 미 8군의 대포위 섬멸전, 그리고 장진 호반과 부전 호반에서의 미 1 해병사단과 미 3 7 보병사단들에 대한 반타격전을 통쾌하게 수록하고 흥남과 함흥 일대에서의 미 10군과 괴뢰군들의 포위 섬멸전, 이어서 평양 해방 전투와 2차 서울 해방 전투들도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생동하게 수록했습니다. 사실성, 생동성, 기동성은 전시 15영화의 생명이었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보다 진실하고 훌륭하고 용적인 모습들을 화면에 담기 위해 피타게 노력했습니다. 영영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전투를 수록하는 과정은 그대로 정군 촬영가들에게 있어서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님의 영원한 군사전법에 대한 깊은 감복과 내혹의 순간순간이었으며 승리에 대한 확신이 1100배로 굳어지는 격정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전쟁 역사에도 없는 수령님의 영원한 전법을 긍지 높이 수록했습니다. 무명고지 전투에서 직사포를 고지로 끌어올려 직사로 내갈리는 장쾌한 장면. 그때 은우한 파견들은 조선경이 마사지자 포신으로 적진을 직접 육안으로 들여다보고는 재빨리 포탄을 재워 쌓아 갈겼는데 백발백중하곤 하였습니다. 비행기 산악구조 운동, 땅크 산악구조 운동, 야간 습격전, 갱도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동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정군 촬영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비행기를 타고 영영한 비행사들의 위훈도 생동하게 수록했습니다. 정군 촬영가 김인현의 회상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비행사도 찍고 미국놈 비행기도 찍었다. 한 번은 미제의 폭격에 처참하게 파괴된 함흥 원산 일대를 찍으려 출격했다가 원산 상공에서 적 비행기들과 맞다들렸는데 한순간 아주 위험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한 몸의 위험보다도 내가 찍은 필름이 동지들에게 가까울 수 없게 될까봐 통분한 생각이 들었다. 정군 촬영가 강미조의 회상 중에서 우리 정군 촬영가들에게는 인민군 정찰병들과 습격조원들을 정군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전군의 서문난 정찰병 영웅인 리항문과 그의 전우들의 습격 전투 준비 과정을 수록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다. 그들은 모두가 참으로 용감무쌍하고 매력적인 전투원들이었다. 정군 촬영가들은 촬영소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들에게 정찰병들의 무운담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전선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민군 장병들의 영웅적 장구와 그들의 위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그 공화국 이중영웅 리항문의 무운담은 대뜸 예술영화 창작가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화의 포화 속에서도 전시 15화, 전시 기록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영화까지도 6편이나 창작되었습니다. 소년발치산, 또다시 전선으로,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비행기 사냥굿즈 이를 비롯해서 6편의 예술영화가 창조되었는데 특히 그 공화국 이중영웅인 리항문을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정찰병, 이 정찰병은 바로 위대한 수련님께서 당시 그 제5군단 정찰참모부 부부장이었던 리항문 영웅을 몸소 전선에서 부르시어 영화 창조 집단의 고문으로까지 내세워 주셔서 완성시켜 주신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정군 촬영가들이 전선에서 안고 온 인민군 용사들의 그 영롱한 투쟁 모습은 전시 15화 기록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영화들에도 생동하게 옮겨졌습니다. 지금 감독 6월에 나온 정찰병 영화는 바로 우리 중대를 원형으로 하고 찍은 겁니다. 영화에서 정찰병들이 잡아온 미군과 괴뢰군은 우리 중대 대원들이 직접 잡아온 놈들이요. 영화를 다 찍고 그놈들을 지켜서 다 보냈어. 우리 정찰병들은 전투의 여가의 예술영화에도 출연하곤 했는데 전쟁 시기 영화 정찰병에 나오는 습격자원들은 우리 동무들이었다. 언젠가 정군 촬영가가 와서 리항문 동지와 우리를 찍었는데 그 화면들은 전후의 기록영화들에서 보았다. 싸우는 조국의 모습은 전선뿐 아니라 후방에서도 감동 깊게 펼쳐졌습니다. 조국은 어디나 싸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 따라 필승의 신심과 낙권에 넘쳐 전쟁 승리를 위하여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영웅조선의 서사시적 화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귀중한 역사적 재물인 문화재들을 구출해서 실어놓은 이 화면들은
오늘도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문화재 보존 정책과 고매한 독성을 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 봉건 왕조 실록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인민군 군인들에 의해서 전하의 포연 속에서 구원돼서 안전한 곳으로 수송되지 않았습니까? 이 화면들은 당시 서울 영화 촬영소의 영화인들이었던 황한조 형제들이 평양까지 종군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황한조 형제들로 말하면 서울에서 괴뢰 정부에 복무한 촬영가들이었는데 서울이 해방되었을 때 이들은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종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선사령부에서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적인 영화인들은 후방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평양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어서 격동적이며 결사적인 서울 방위 전투를 수록했으며 평양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 대의 촬영기와 현상 기재 그리고 조선 전쟁을 앞둔 덜레스의 전방 시찰을 찍은 화면을 비롯한 많은 역사 자료 화면들을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으로 들어온 이들은 전쟁 전 기간 전시 기령화 제작에 참가해서 잘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한생을 기령화 제작에 바쳤습니다. 승리를 굳게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의 담력과 의지를 안고 준엄한 포화 속에서 진행된 역사적 사변들도 정군 촬영가들은 숭엄한 격정 속에 열정적으로 수록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화면은 생동하였으며 원수에 대한 적개심과 승리의 신심으로 충만되게 해주었습니다. 영화 촬영소에서는 정군 촬영가들이 찍어 올려보낸 한 카트 한 카트의 화면 자료들을 거의나 그대로 편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화면들에서 사람들은 승리를 굳게 확신했으며 그 믿음과 확신으로 원수를 치고 노력적 위원을 세웠으며 죽음도 맞받아 나가 그 끝내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에겐 가장 뼈아픈 자책이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이 혁명 역사를 담으면서도 수령님의 영상을 역사적 화폭으로 더 많이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강철의 영장에 고귀하고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싶다는 우리의 간청을 수령께서는 늘 만류하시면서 전선에서 싸우는 영사들과 후방 인민들의 모습을 더 많이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승의 역사는 수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수능 도무는 수령께서 서울에 나오신 화면을 들어가지 못한 자책감을 일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 전사들과 모범 전투원들, 우리 인민들을 만나주실 때에는 사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951년 6월 29일 최고사령부에서 영웅 전사들과 모범 전투원들을 만나주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시면서
영웅전사들의 전투담도 들어주시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관단총을 수여해 주시는 장면을 수록해 나갈 때 정군 촬영가들은 무한한 감격 속에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계열 여왕과 강호 여왕들이 위운이 깃들어 있는 무기를 만져보시면서 그들이 영적 투쟁 모습을 화면에 담은 영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민군 군인들이 영적 투쟁 모습을 수록한 영화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령님을 우러러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웅전사들의 투쟁 모습을 찍은 기록영화. 우리의 정군 촬영가들은 그 길로 가장 가열처절했던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최전방 전구들로 달려나갔습니다. 적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11m나 낮아져 1200고지로 돼버렸다는 1211고지. 불과 불, 철과 철의 부딪힘으로 포연자욱한 고지 위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밀려드는 적을 물리치며 싸우는 인민군 전사들의 불굴의 투쟁 모습. 그러나 가열처절한 전투만을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갱도선법으로 싸우면서 화선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벼락관의 모습. 결사전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 측의 삼가 맹세문을 쓰는 인민군 전사들의 숭엄한 모습도 모두 수록했습니다. 정군 촬영가 박병수의 회상 중에서 우리는 그때 승리를 신념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쟁 주제의 작품들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싸우는 조국의 전방과 후방의 그 모든 벅찬 현실들이 그대로 예술 작품의 훌륭한 소재로 영원한 주제로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말 그때 정군 촬영가, 정군 기자, 정군 작가, 또 인민군 전사들에 의해서 체험된 많은 사건과 사실들이 후에 예술영화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쟁물 영화들 중에서 대표작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예술영화 월미도. 이 1982년도에 창작된 이 영화의 촬영도 바로 정군 촬영가였던 최태국 동지가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에 나오는 그 전쟁 시기 장면들, 이 장면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생동했을 수 있습니다. 인민예술가 최태국의 창조수기 중에서 연출가가 나를 찾아왔다. 최태국 동무, 월미도 영화 촬영을 맡아주시오. 정군 촬영과 그 시절처럼 멋있게 해봅시다. 나는 흥분했다. 월미도, 우리 정군 촬영가들이 가열처절했던 월미도 용사들의 투쟁은 비록 화면에 담지 못했지만 전쟁의 어느 한 순간인들 월미도 용사들의 그 결사전을 잊고 살았던가. 영화 창조의 전기가 나는 정말 그날의 정군 촬영가가 된 듯 싶었다.
1211고지 방위자들, 화선에서 부르던 노래, 북극송, 남강마을 여성들, 잊지 못할 전후, 또 제2전선 돌아설 수 없다, 혁명가, 그리고 보화 속의 청춘, 전쟁이 끝날 무렵 뭐 많은데 아마 최태국 동지는 정군 촬영가 출신의 촬영가들 중에서 전쟁물 영화를 제일 많이 창작한 촬영가였을 겁니다. 예술영화 월미도를 촬영할 때 최태국 동지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난 정군 촬영을 할 때 내가 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승리하면 꼭 예술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바로 너희 같은 새 세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적해방 전쟁에 대해서 많은 듯이 알려줘야겠다고. 그것이 나의 우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 월미도 영화문학을 쓴 작가 리진우 동지도 10살의 소년으로 전쟁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전쟁물 영화를 많이 쓴 한다하는 리진우 동지였지만 정군 촬영가 최태국 동지를 줄줄 따라다니다시피 하면서 그와의 우위를 두터이 했는데 그 촬영할 때나 휴식할 때나 어디서나 그에게서 전쟁 시기 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 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이 영화의 서재도 그의 이야기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최태국 동지는 우리에게도 정군 촬영가의 눈으로 본 적해방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전쟁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우리에겐 생소했지만 그 모든 것이 참 흥미있었고 실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적인 촬영기로 편집물이나 영화를 촬영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당시에는 정군 촬영가들이 바로 이런 촬영기를 썼습니다. 이 단일 렌즈 촬영기 보임거리는 25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 정황을 가까이 묘사하자면 접근해야 했고 또 넓게 보자면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폐의 몸을 숨기고서는 전방에 좋은 화면을 얻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장에서 촬영가에겐 음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우위에 올라서야 적과 간의 각이한 전투를 생동하게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지만 한 몸을 그대로 등처로 내놓고 촬영하였는데 그때마다 인민군 전사들은 한 몸 그대로 방패가 되어 희생도 있었습니다. 김좌후. 전쟁의 첫날부터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 장면들을 많이도 찍은 촬영가였습니다. 불타는 영웅의 고지 1211고지의 가열한 전장에서 중상을 입고도 그는 촬영을 멈추지 않았으며 작탄이 희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촬영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위대한 전승의 날을 몇 달 앞둔 때였습니다. 그날 1211고지의 병사들은 정군 촬영가를 앗아간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돌격전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전 전선 부대들의 종군 촬영과 종군 기자들의 신변을 최대로 안전하게 보장할 때 대한 임무를 거듭거듭 주시었습니다. 전쟁 노병 리형섭의 회상 중에서 연대장은 싸움이 시작되면 정군 촬영과의 신변을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 개 분대가 촬영가를 둘러싸고 진지 위에서 응원했다. 어느 전투에서는 촬영하는 정군 촬영가를 위해서 한 개 분대 전원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유명무명의 전사들은 이들이 남긴 화폭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민군 전사들과 정군 촬영가들의 생명과 피, 무비의 희생성으로 얻어진 이 하나하나의 화면들은 오늘도 전승의 역사를 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님을 받들어 싸우는 조국 승리한 인민의 역사를 목숨 걸고 수록한 이름 없는 영웅전사들이었습니다. 조개방 전쟁 시기 그 정군 촬영가들의 투쟁 자료와 그들이 촬영한 필름들이 전부 그 여기 조선 기록과 영화 촬영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시기에 전시 15뿐만 아니라 기록 영화까지 창작되어 정상적으로 상영 보급되고 또 세계 무대까지 나가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만천에 떨치고 또 미제의 천인공날 만행을 단죄에 규탄했다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지도해 주셨다는 데 대해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필름이 바로 전쟁이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제작 완성된 기록영화 전 세계의 고함입니다. 이 기록영화는 나오자마자 온 세상을 들었다 놨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조선의 실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첫 기록영화였습니다. 이 기록영화의 제목 전 세계의 고함, 이 제목도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달아주시고 그 구성과 그 제작 방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전날부터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학교, 병원, 민가, 문화유적 할 것 없이 우리 공화국 국방부 전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 만행을 감행한 미제. 그것도 모자라 수치스러운 참패만 거듭하게 되자
더 많은 침략 무력을 조선 전선에 들이밀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해 나선 미제. 도적이 내를 드는 격으로 뻔뻔스럽게도 조선 문제를 유엔에까지 상정시켜 제놈들의 침략 전쟁과 야수성 만행을 정당화해 보려고 갖은 모략 책동과 강도적인 생옥질을 다한 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선량한 양심들의 미제야말로 조선 전쟁의 도발자이며 가장 야수적인 인간 도살자라는 것을 낱낱이 밝아놓을 것을 결심하시고 바로 이 영예로운 과업을 정군 촬영가들과 기력영화 제작 일꾼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세계에 미제를 고발하라. 정의의 조선을 보여주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떨쳐나선 정군 촬영가들은 전선 지역들에서도 후방에서도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생동한 화면들을 줄기차게 수록해 나갔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폭탄이 우박치듯 하는 속에서 우리 정군 촬영가들은 미제의 공중 비적들을 맞받아 나가면서 목숨을 내대고 놈들의 폭격 만행을 촬영했습니다. 만수대의 언덕에 올라가서 평양시 폭격 만행을 촬영하다가 쓰러진 유만춘 촬영가 동지의 촬영기에는 여기에 귀중한 필름들이 들어있으니 누구든지 이 촬영기와 필름을 보게 되면 그 발견한 즉시 국립영화 촬영소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글이 써붙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촬영가들은 자기의 촬영기에 이런 글들을 써붙이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정말 촬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규한 촬영가 동지와 연출과 함께 강계시 폭격 장면을 촬영하고 있을 때 한 인민군 군관이 뛰어올라와 미국 놈들의 폭격 만행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데 찍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찍는가? 라고 하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권총까지 뽑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기한 촬영가 동지는 어버이 수령님의 전함이 오셔진 특별 신입장을 꺼내 보이면서 우리는 놈들의 이 야수성 만행을 역사의 길에 남겨야 한다. 후대들이 똑똑히 알게, 또 전 세계가 알게 정말 1100배의 복수의 마음을 안고 촬영기를 총창처럼 억세게 틀어지고 촬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군 촬영과 정규환의 회상 중에서 인풍 언덕을 쉬이 내릴 수 없었다. 강계시의 파괴상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공공 건물과 살림집들은 물론 급수시설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도시. 아이들의 탈가선은 형체도 없어졌다. 불과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파괴상이었다. 우리가 타고 온 차는 도무지 다시 전진할 수가 없었다. 분노로 피가 끓었다. 인민예술가 김연순의 회상 중에서 남편이 찍은 필름이 도착할 때마다 그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필름 속에서 우리의 도시들과 농촌들, 공장들이 불타고 아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원수들의 기총탄에 마구 쓰러지는 참상을 볼 땐 정말 격분으로 온몸이 떨렸다. 어느 날 남편은 필름 자료 카드에 이런 글자를 써보냈다. 연순이,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오. 태어날 우리 아이와 당신과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 원수에 대한 증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찍혀진 필름들의 창작 일꾼들의 분노와 복수의 마음까지 합쳐져 불타버린 촬영소의 지하실과 방공호에서는
불과 20여일 만에 첫 전시 기록 영화 전 세계의 고함이 제작됐습니다. 이 전시 기록 영화 전 세계 고함은 당시 그 국립영화촬영소 연출가였던 천상인 동지가 구성하고 연출 편집을 맡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미제 침략자들의 폭격 만행과 초전한 파괴상, 이런 자료들은 다 당시 전선 이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류만춘, 홍윤걸 동지들이 의해서 찍혀진 그런 자료들이고, 여기에 이제 전선지대에서 활동한 정군 촬영가들이 찍은 자료들이 함께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영화의 해설을 당시 국립극장 배우였던 황철 동지가 맡아 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 황철 동지에서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는 조개방 전쟁이 개시되자 전선 공연대 제1진으로 정군의 길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이제 그 평택 지역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시 전선으로 떠나려던 그때 미제 침략자들이 폭격으로 해서 한파를 이루다가 어버이 수련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찾은 그런 예술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기록영화의 해설을 맡았을 때가 바로 한파를 잃은 지 2달밖에 안 되던 그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서 한파를 앗아간 미제 침략자에 대한 분노를 안고 무자비하게 원수들을 단죄했습니다. 저력 있는 그 해설로 해서 영화의 화면들은 더더욱 처절했고 증오로 끌어넘치게 했습니다. 인민학교, 제7인민학교 등 다수의 학교와 극장, 도서관, 종합병원, 결핵병원, 타가소 등 문화시설이 폭파되었으며 조선 노동자들이 5년 동안 복구건설한 흥남 비료공장이 파괴되었다. 최고사령부 회의실에서 이 영화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엔군의 탈을 쓴 강도 미제의 야수적 본성을 세계 면전에서 낱낱이 고발했다고, 짧은 시간에 잘 만들었다고 거듭 하시면서 즉시 유엔과 세계 각국에 보낼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 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법적 결정을 날조한 유엔 무대에서도 이 영화는 광범위 상영되고 폭풍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제를 폭로하는 위력한 단죄 원고장이 된 이 영화는 1951년 2월 세계평화리사회 제1차 회의에서 세계가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조선을 새롭게 알게 했으며 국제주의적 연대성과 지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했습니다. 1951년 제6차 국제영화축전에서 영예상을 받은 기록영화 정의의 전쟁. 히틀러 파시와 악당을 훨씬 능가하는 20세기 야만 포악한 살인귀들의 야수성 만행을 낱낱이 폭로한 기록영화 신천 대중학살 사건. 수령님께서 미제가 부인할 수도 발뺌할 수도 없게 놈들의 죄악상을 과학적으로 생동하게 론중한 잘 만든 영화라고 평가해 주신 미제의 세균 만행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은 국제 무대에서 미제를 더 고립시키고 단죄하는 위력한 무기로 됐습니다. 승리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준엄한 포화 속에서도 복구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인민의 모습을 노래한 기록영화들. 국제 무대에 정의의 인민, 싸우는 불구리 투사들로 우뚝 솟구친 조선의 모습을 열렬하게 시위한 제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기록영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 승리로 무한히 고무했습니다.
총포탄이 장렬하는 전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창작된 25편의 기록 영화들. 그 한 편 한 편은 오늘도 우리 조국 역사의 귀중한 제보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그때 조선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 역사적 그 사실들과 또 이 전쟁 상황을 담은 필름 자료들을 다 들여다 주시면서 우리 전선 정군 촬영가들이 찍은 그 화면들에 삽입해서 우리 당과 국가의 그 위대한 승리 역사를 반영한 기록영화 조국왕 전쟁을 훌륭히 창작하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총 6부작으로 된 기록영화는 전선 정군 촬영가들과 함께 이 전쟁 전 기간 정군화했던 인민기자 양재춘 선생이 총 구성을 하고 10여 명의 우수한 창작가들이 망라돼서 이 영화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승의 화법들을 우리 조국 역사에 길이 남기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감복하면서 한 편 한 편이 영화들에 자신이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갔습니다. 이제는 침략 전쟁에 불을 지른 데로부터 1년 만에 드디어 흰기를 들고 정전 담판을 요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선의 정군 기자들이 정전 담판이 진행되는 판문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직도 전쟁이 2년간이나 더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굳게 확신했으며 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24개월 17일이라는 2년 남짓이 진행된 정전담판의 전 과정은 총포성 없는 전투였고 사상과 의지, 신념의 치열한 대결장이었습니다. 판문점 담판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사소한 세부도 놓침없이 생동하게 수록하여 조선 정전을 지연시키려는 미제의 교활성과 음원한 책동을 낱낱이 세계에 폭로하고 역사에 길이 남기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어디나 그러했지만 특히 판문점은 늘 붐비는 수많은 기자 촬영가들로 해서 어깨싸움 자리 다툼이었는데 오죽하면은 일본의 어느 한 기자가 판문점은 렌즈와 렌즈도의戦争다. 다시 말하면 판문점은 렌즈와 렌즈의 전쟁이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님의 담력과 공화국의 전엄 전 전선에서 확대되고 있는 정가로에서 언제나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 판문점 회자에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자리 싸움을 하던 정치 기자들도 모두가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곤 했습니다. 그때 판문점에는 그들 중엔 당시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유마네테 특파기자 월프레트 보체트도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창건된 지 몇 해밖에 안 되는 조선이 100여 년의 침략의 역사를 가진 미국을 보기 좋게 후려갈기는 모습을 보니 승리자의 기계도 높이 그 소식을 전해가는 당신들이 부럽다. 기자 노릇을 해먹어도 조선과 같이 승리하는 나라의 기자를 해야지. 밤낮 쫓겨다니고 패전만을 거듭하는 유엔군의 기자들이야말로 얼마나 가련한가.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정전 단판의 막 뒤에서 하기 및 추기 공세와 신공세를 리언이어 벌려놓으면서 저들의 잔패를 만회하고 소위 영예로운 정전을 획책하는 미제의 우명한 속심을 움직일 수 없는 반중 자료들로 폭로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싸움을 계속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불과 불의 싸움. 인민군 전사들의 피어린 전투가 계속되는 전투장들을 화면에 담을 때면 증오가 끓어올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전전선에서 섬멸적 타격전이 벌어져 1211고지와 상감령, 대덕산 전투들, 그리고 서울을 내주면 내줄지언정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하던 351고지를 단 15분 동안에 점령하고 난공불락의 여세라고 자초하던 811.7고지, 339고지들을 리언이어 탈환한 백병전들이 그때 이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 화면들은 거듭되는 패전으로 면상을 호되게 얻어맞고 다시금 정전 단판장에 끌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미제를 오늘도 조소하며 우리 승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종군 촬영가들은 정전 단판장에 끌려 나와 오구랑수를 쓰면서 쩔쩔매는 놈들의 상통을 분노의 마음 안고 찍어 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 단판을 수록한 15도를 보시고 통쾌하게 잘 찍었다고. 우리 수석 대표는 적적을 쏘아보며 가슴을 쭉 펴고 발언하는데 미국 놈은 말문이 막혀서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쑥덕공론하고 있다고. 정말 잘 찍었다고 하시며 우리 종군 촬영가들의 활동도 높이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100여 년의 전쟁사에 패전을 몰랐다는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인민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 장면이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종군 촬영가들에 의해서 전숭의 역사적 화폭에 길이 새겨졌습니다. 종군 촬영가들은 승리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날만은 필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영장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정의롭고 강직하고 용감하고 충직한 이 나라 아들딸들의 불굴의 투쟁을 승리의 화폭으로 조국 역사에 영원히 빛내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그 불멸의 업적을, 그리고 불타는 전장을 넘나들며 무비의 희생성으로 전승의 역사를 수록해온 우리 종군 촬영가들의 그 영웅적 위훈을 승리여 어떻게 너는 왔는가, 승리여 어떻게 너는 왔는가, 전사들의 가슴에 용맹을 주며 수능이 걸으시 전선길 따라왔어라.
어제도 승리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승리만을 새겨갈 우리 조국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폭풍쳐 달려갈 새 세대 촬영가들에 의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